지난 12월 12일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025년 본예산 예비심사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필요한지 자신의 질의를 마친 고경혜 의원. 한번 잘 고려를 해보십시오.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사실 노후화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려를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됩시다. 갑자기 누군가를 향해 난데없이 욕설을 내뱉습니다. 이 모습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여과 없이 전달되면서 논란이 일자 고경혜 의원은 기획총무위원장인 김균호 의원이 질의하는데 자꾸 말을 끊어 욕을 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에 김균호 의원은 거짓 해명이라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발언을 하면 끊고 발언을 하면 끊고 해서 기분 나빠서 김균호 의원한테 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발언을 끊은 적이 없는데 언제 끊었습니까 하니까 오후에 있었던 그 상임위에 있었던 이야기를 마치 오전에 있었던 것처럼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욕설은 오전 반에 하셨는데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않냐, 그 해명이라 하시냐, 그 욕설을 했다는데 왜 사과를 안 하시냐 하니까 주변에서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 나오니까 그냥 웃음기 가득 김균호 의원 미안해요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사과입니까? 저한테 정식적으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다시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사과하면 되는데 말을 해봐라고 역정을 내더라고요. 실제로 영상을 확인해보면 김균호 의원이 말을 끊는 모습은 볼 수 없었는데요. 상정합니다. 김균호 의원은 단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동료 의원을 희생양 삼은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혹시 공무원에게 한 욕설이 아니었습니까? 비난의 화살을 덜 받고자 차선책의 선택이 본 의원이 아니었나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윤순 과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답을 하고 있는데 말을 끊어요. 또 다른 질문으로 그 답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뭐지? 왜 이렇게 날이 서 있지?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질문을 했는데 또 이윤순 과장님이 또 답변을 하면 또 다른 질문을 던져서 또 말을 끊어요. 근데 이게 두세 차례 연속이 되길래 저는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으신가? 감정 있나? 그 장소를 했어야만 된가요? 예, 그 얼마든지 장소가 다른 장소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있고 22쪽 볼게요. 이제 매년 인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네, 됐고 알았습니다. 시설이 그다음에 32쪽 봐주세요. 고경혜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 내내 공무원의 답변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상대방의 말을 끊는 행위를 보였는데요. 시민단체는 이런 행태에 대해 기초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한 갑질이라고 지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구조의 문제에서 과장이나 국장이 서로 의원이 자기한테 막말을 했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 나의 승진과 나의 서구 내에서 계속해서 지내야 될 사람이 얼마만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저 의원이 나한테 이렇게 막말을 했다.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할란다라고 나설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이거는 공무원 사회의 특성상 나설 수 없다라고 봅니다. 특히 예산 심사는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더욱이 정면 대응할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본인이 또 해당 과장한테 자기한테 이제 과장한테 했던 이야기 아니니까 그런 생각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또 했고, 그러니까 전혀 우리 쪽에서 노동조합에서는 어떻게 끼어들 상황이 아니라고 우리는 판단한 거죠. 그냥 본인들끼리 같은 그 다툼이 권력 다툼인데 그걸 갖다가 노동조합이 이 사람은 잘했고 이 사람은 못했고 그 말을 못 하잖아요. 일각에서는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아니 정례 회기 중 내년도 예산 심의 제일 큰 행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없이 이게 나올 말입니까? 본인이 뭐 동료 의원에게 한 욕이다라고 했는데 그 동료 의원에게 그 욕을 하면 괜찮은 것인지, 당연히 동료 의원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공직자로서 특히나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 자체가 안 돼 있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국민의 대표로서 부적절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광주 서구의회 의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는
바로 전달에도 있었습니다.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오광록 의원이 여성 공무원에게 승진하는데 외모가 중요하니 성형해야 한다는 성희롱성 발언을 해 공분을 샀는데요. 오광록 의원은 친분도 있는 해당 공무원을 비하하거나 희롱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서구의회 의원들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문제는 의원들의 이런 행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탄핵 정국에서 의원들에게 말실수도 된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항상 위태로웠죠. 걸릴 분들이 제대로 걸렸다 이렇게 시민들은 다들 오히려 잘 걸렸다 이런 겁니다 지금. 어떻게 서구의 비서진들을 지 딱까지 하는데 쓰는가 모르겠다. 비서실장한테는 세탁물 찾아오라 하고 그 다음에 그 직원한테는 사과 같은 거 사가지고 아파트로 오게끔 하고 이게 의장이 할 일이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해당 의원의 지역구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어렵게 입을 열며 일부 의원들의 도를 넘는 행태들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제 지역에서요. 특히나 또 하정 4동 3동의 그분이 현재 의원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만 듣는 풍월로만 보더라도 아주 선의 이렇게 품위가 이렇게 좋지 않는 의원으로 이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좀 많이 하는 의원이라. 제작진은 해당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연락은 닿지 않았는데요. 단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일당 독점 체제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지적했습니다. 유력 정치인의 쉽게 말하면 당선을 위한 조직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럼 실제로 뽑혀져 있는 과정에서도 얼마만큼 국회의원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그 기준이지. 그가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동량인가에 대해서는 점령군들로서 교만하기가 이런 일을 말할 데가 없습니다. 잘못된 공천을 통해서 쉽게 당선되고 들어와서 국회의원도 만들어내고 다음이 보장되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또한 서구 일부 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식의 미온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윤리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나 물론 아무리 간담회했지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사과했다던데 그리고 원래 또 싸가지는 욕 아니여 이런 판례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서슴없이 나오는 거 보고 그때 좀 상당히 저는 충격을 받았고 이런 걸 다. 게다가 의원들의 이딴 비위 행위에 대해 단 3줄에 불과한 입장문만 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진정성 없는 긴급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독식하고 있는 이 구조 안에서 있다 보니 공천만 받으면 이 우원을 누릴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이 팽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으로 승부를 저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의정활동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건 뒷전인 것 같고 동료 의원을 공격하는 문화가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돼 있는 주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니까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일을 잘하고 인성 좋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정치하셔야 된다니까요. 공천 받아가지고 의정활동하는 이 조직 문화, 이 구조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주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당 내에서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국회의원 줄 잘 서면 공천 받는 거 일도 아니잖아, 민주당에서는. 근데 이제 지금 현 공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의원님들이. 저는 구든 시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경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와중에 최우수 의정단체로 선정된 광주 서구의회.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은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의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과연 어떻게 의장 생활을 했는지를 나는 궁금하고
앞으로도 안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법으로. 그래서 결국은 다음 선출 때는 못 뽑아주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래야 좀 정신을 바로잡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에 그런 욕설을 했다는 거는 의원 자질 문제고 저희 당에서도 지금 시민단체가 원하듯이 제명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본보기가 돼서 공천만 받으면 의원 돼서 이렇게 의원들 갑질하는 이런 상황은 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의원들의 공천 심사가 과연 주민들이 바라는 사람을 뽑는 공천 심사이냐 이런 거. 그래서 주민들의 대표를 뽑는 주민들의 투표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투표마저도 공천이라는 심사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이 호남권에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도 저는 문제가 되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 자질이 없는 의원들 과연 나를 대신해서 정치를 할 만한 의원들이 당선이 됐는지 저는 다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내세워 지금의 자리에 선 사람들입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신뢰받는 의원, 의회가 돼야 할 것입니다.